그는 그의 은행에서 우크라이나 탱크를 찾기 위해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거기에 도착했는지 궁금해.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십자가와 싸웁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가장 기대하지 않는 곳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철의 앞면입니다. 전쟁터는 선전보다 더 크게 말한다. 강 건널목은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전, 폰툰 다리, 강을 건너는 것은 엄청나다. 공중에서 보이는 틀림없는 표적, 레이더에서 감지 가능, 그리고 드론으로부터 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최전선의 모든 미터를 감시하는 것, 24시간 내내 하나를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48시간, 장갑차를 지원할 수 있는 건널목을 위해, 그리고 그 공사의 매 순간 동안 다리와 그것을 짓는 엔지니어들, 포병, 드론 공격에 노출, 그리고 반대편 은행에서 직접 발사. 2022년 5월 세베로도네츠크 건널목, 러시아 대대 전체가 있는 곳, 횡단을 시도하는 동안 전술그룹이 파괴되었습니다. 반대대는 강 건널목의 치명성을 입증했습니다. 정밀감시의 시대에 그 재난 이후로 양측은 강 건널목을 처리했습니다. 극도로 조심해서, 그리고 양측은 모든 폰툰 다리를 가정했습니다. 일단 감지되면 몇 분 안에 파괴됩니다.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지만 너무 빨리 만들어서 가능한 최소 시간 동안 존재할 것입니다. 임무를 완수하다. 그리고 러시아 정찰이 그것을 발견하기 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화재는 그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동부전선에서 그들은 개념을 증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모듈식 폰툰 다리, 47분 만에 강을 가로질러 모였다. 8대의 장갑차를 운송하는 데 사용, 그리고 120명의 보병병사들이 먼 두구로 갑니다. 35분 만에 해체 및 제거, 모두 어둠을 덮고 전자전 및 연막, 러시아 드론을 부인한 교차점의 가시성, 다리가 존재한 총 시간은 약 3시간. 러시아 드론이 새벽에 강을 조사했을 때 그들은 우크라이나 갑옷과 보병을 찾았습니다. 러시아 강에서 3km의 러시아 수비진지, 잡히고 다리 없음, 교차점이 없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 도착했다. 모듈식 폰툰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것이 이 건널목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몇 달간의 발전의 산물이었다. 우크라이나 전투기술자, 민간 교량 건설과 협력하여 전문가 군사적 필요성 간의 파트너십, 그리고 민간 전문 지식, 전쟁에서 가장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스템이 11호 구성된 솔루션, 조립식 폰툰 섹션, 각각 평평한 직사각형 알루미늄 홀, 길이 약 6mm, 폭 3mm, 잠기는 접이식 측면 패널 장착, 인접한 섹션과 함께 연속적인 도로를 형성하기 위해 섹션은 표준으로 운송되었습니다. 군용 플랫베드 트럭 한 대당 2개 섹션, 그리고 물속으로 발사될 수 있습니다. 트럭의 유압 크레인 옆, 물에 한번 폰툰 부분은 군인에 의해 연결되었습니다. 연동 패널을 연결한 작은 보트에서, 그리고 빠른 전개핀으로 고정했습니다. 수백 번 리허설을 했던 과정, 엔지니어들이 어둠 속에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구두 소통 없이 연락으로 조립된 다리는 약 70m에 걸쳐 있었다. 선택한 교차점에서 강의 폭, 몇 주간의 정찰을 통해 선택된 위치, 회사 은행의 조합으로 인해 직접 관찰을 통한 관리 가능한 전류, 은폐, 그리고 서쪽 2개 있는 우크라이나군과의 근접성, 그리고 동부둑에서 러시아 수비 진지, 돌격대가 목표로 삼을 것, 교량의 적재 용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습니다. 돌격대에서 가장 무거운 차량, 약 42톤 무게의 T-64BV 탱크, 각 폰툰 섹션 5톤의 동적 부하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2구간 다리, 탱크의 무게를 여러 폰툰에 분산, 차량이 교차하는 동시에 모든 개별 섹션에 대한 스트레스 유지, 안전 여유 범위 내 장갑차의 교차 속도, 시속 약 8km로 제한되었습니다. 다리가 발달하지 않도록 충분히 느립니다. 폰툰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진동, 1분 이내에 각 차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빠릅니다. 교차 작업 계획, 수술 절차의 정밀도로 계획되었습니다. 매분이 설명됨, 모든 비상 상황에 할당된 모든 작업 리허설,
IC가는 0일 와수라로 설정되었습니다. 3월 중순 밤의 가장 어두운 기간, 새벽의 첫 회색빛 4시간 전, 온도는 섭씨 2도 정도였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흐르는 강을 축축하게 합니다. 약간 높은 흐름으로 이른 봄의 눈이 녹는다. 그러나 아직 홍수 수준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달 말에 올 것입니다. 작업은 5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억제, H, 30H, 시간, 우크라이나 전자전 시스템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포괄적인 방해 패키지, 러시아 드론 컨트롤 타겟팅, 주파수 무선 통신, 그리고 반경 20km에 걸친 GPS 신호, 교차점 중심. 우크라이나 박격포팀은 연막탄을 발사합니다. 강 계곡을 따라 빽빽한 연막을 만들기 위해 교차 지점 은폐, 러시아 관측소에서 작동 중일 수 있습니다. 전자 교란에 면역이 되는 광학 시스템과 함께 우크라이나 카운터 드론팀, 산탄총 무장병사를 배치할 것입니다. 강둑을 따라 작은 EBU 장치에서 러시아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주요 방해 범위를 관통했습니다. 2단계 시공, H 시간, H 더스비 47, 6개의 플랫베드 트럭, 12개의 폰툰 섹션을 운반, 리버뱅크로 이사할 것입니다. 섹션을 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 소대, 이 작전을 위해 특별히 훈련된 32명의 군인, 다리를 조립할 것입니다. 3단계 H-47, H-167, 돌격대, 장갑차 8대와 보병 120대, 다리를 건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 위치로 전진, 동부은행 4단계 공격 H-167 계속, 돌격대가 공격할 것이다. 동부은행의 러시아 방어 위치, 다리와 함께 공급 및 대피 경로로 제자리 유지, 위치가 확보될 때까지 약 H-180에서 시작하여 5단계 분해, 한때 돌격대, 동부은행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시 다시 공급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폰툰 시스템을 분해할 것입니다. 섹션을 트럭에 적재, 그리고 건널목의 모든 흔적을 제거합니다. 리브르방크에서 워라두바사 워로드리사지소 조용, 우크라이나 이두유 시스템 활성화, 전자기 환경, 건널목 주변은 소음의 벽이 되었습니다. 방해로 익사한 러시아 드론 제어 주파수, 무선 네트워크가 GPS 신호를 방해했습니다. 정밀항법이 불가능한 지점까지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드론 제어 링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날아가는 충돌 또는 미리 프로그래밍된 궤도로 되돌리기, 그것을 건널목에서 멀리 운반할 것입니다. 0035에서 우크라이나 박격포팀이 첫 번째 연기 탄환을 발사했습니다. 백인 베이스 연기, 강 계곡을 가로질러 표류, 낮은 땅을 빽빽하게 채우고 교차로를 가린 불투명한 안개, 모든 시각적 관찰에서 연기는 주기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추가 라운드, 전체 건설 및 교차 단계, 정확히 011 OSHA에서 6개의 플랫베드 트럭이 리버뱅크로 이동했다. 유압 크레인, 폰툰 부분을 물 위로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물살로 낮췄다. 소형 팽창식 보트의 엔지니어, 보트 3척, 보트당 엔지니어 2명, 섹션을 제 위치로 안내, 연동 패널 정렬, 그리고 연습된 속도로 연결 핀을 구동합니다. 작업은 거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 수행되었습니다. 터치로 작업하는 엔지니어, 그리고 헬멧의 희미한 적외선 조명에 의해 야간 시력 장치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섹션은 0103에서 물속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0106에 연결되었습니다. 속도가 빨라졌다. 엔지니어들이 리듬을 찾았을 때 구동 위치로 시작하는 섹션, 시리즈와 연결, 물을 가로질러 부드럽게 메아리치는 금속 클릭에 유로1 38 섹션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강의 중간 지점을 지나 뻗은 다리, 유로 142에 의해 11개의 섹션이 연결되었습니다. 12번째이자 마지막 섹션, 다리를 동쪽과 연결하는 것. 은행은 먼 해안에 대한 위치에 조작되었습니다. 고정 판돈의 고정, 고급팀이 은행으로 몰았다는 것. 어둠을 틈타 몇 시간 전 0147에서 첫 번째 섹션이 물에 들어간 지 47분 후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 웨스턴 뱅크에 서서 신속한 유관 검사 수행,
야간 투시경을 통해 모든 섹션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를 라디오로 보냈습니다. 돌격대 지휘관에게 건널목을 열다. 다리의 첫 번째 차량은 T-64BV 탱크였습니다. 돌격대에서 가장 무거운 차량, 그리고 교량 구조의 궁극적인 시험, 탱크가 첫 번째 폰툰 섹션으로 굴러갔습니다. 약 0149에서 42톤입니다. 폰툰이 약 15cm이 가라앉게 합니다. 설계 매개 변수 내의 우물로 운전자는 시속 8km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알루미늄 도로 표면을 잡고 있는 탱크의 트랙, 다리가 구부러지면서 그리고 무게 아래에서 부드럽게 흔들렸다. 건널목은 약 52초가 걸렸습니다. 탱크가 다리의 동쪽 끝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너밀 50에 있는 먼 뚝으로 부드러운 봄 토양을 물고 있는 그것의 흔적, 트리라인에서 은폐된 위치로 이동하면서 강에서 50m 떨어진 곳, 나머지 차량은 연속적으로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T-64BVE BMP 보병 전투 차량, 분리된 보병 운반, 2개의 MTLB 장갑 수송기, 탄약과 보급품을 싣고 그리고 2대의 코작 장갑차, 돌격대 본부 운반, 원소 및 의료팀, 각 차량이 1분 이내에 교차했습니다. 총 120명의 보병, 차량 사이와 후에 걸어서 교차, 폰툰 다리를 건너 조깅, 8명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분대 규모 그룹에서 마지막 병사가 다리에서 내렸다. 대략 3시 40분에 동쪽 뚝으로 다리가 개통된 지 1시간 53분 후 전체 돌격대, 차량 8대와 군인 120명, 지금은 러시아강에 있었다. 공격대가 러시아 수비진지를 공격했다. 동쪽 2개 조립하는 즉시 공격은 완전한 전술적 놀라움을 달성했습니다. 이 분야에 러시아 수비수, 경고가 없었다. 우크라이나군이 강을 건넜다는 것, 전자전 교란 때문에 건널목의 탐지를 막았습니다. 연막은 시각적 관찰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어떤 정찰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투했을 수 있는 자산, 대응 조치, 우크라이나 전차 및 보병, 러시아 최초의 트렌치 라인을 강타, 약 0350에서 수비수, 약 30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러시아 소대, 잠자는 자세로 잡혔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잠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탱크가 있을 때 탄환과 수류탄이 벙커에 부딪혔습니다. 위치가 20분 이내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트렌치 라인으로 밀림, 동쪽으로 약 1km 0430으로 캡처했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후 약 15-20명의 러시아 군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8명을 붙잡았다. 약 0545 우크라이나 돌격대가 교두보를 잡았다. 지피 우측매, 폭 이킥매, 강이 동쪽 뚝에서 3개의 러시아 수비 위치가 포착되었습니다. 약 35-50명의 러시아 병사가 사망했습니다. 부상 또는 포획, BMP와 호랑이 2대의 러시아 차량, 수비진지 뒤에 주차되어 있던 것, 우크라이나 탱크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폭행 중에 사라지다. 돌격대가 동쪽 뚝에서 싸우는 동안 서부은행의 엔지니어들은 5단계를 실행했습니다. 약 04 도나이에서 시작하는 해체. 돌격대 사령관이 되자마자 교두보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즉시 다시 공급하기 위해 엔지니어 소대 공사 과정을 뒤집기 시작했다. 연결핀이 당겨졌습니다. 섹션이 분리되었습니다. 폰툰은 평평한 침대 트럭에 매달려 있었다. 유압 크레인에 의해 그 과정은 건설보다 빨랐다. 엔지니어가 더 이상 정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섹션 연결. 단순히 연결이 끊어지고 로드됩니다. 마지막 폰툰 섹션은 435에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분해가 시작된 지 35분 후 트럭은 리버뱅크에서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흔적을 찾기 위해 은행을 휩쓸었습니다. 작동 타이어 트랙, 떨어진 장비 방해 토양, 그리고 가장 분명한 징후를 가지로 위장합니다. 5시간까지 진흙과 파편, 와우, 건널목이 비어 있었다. 강물은 흐트러지지 않고 흘렀다. 은행들은 뚜렷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거기에 다리가 존재했다는 것을 몇 시간 전 폰툰 섹션은 이미 운송되고 있었습니다. 후방 지역 저장 장소로 다음 교차 작업에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새벽에 러시아 반응, 러시아 정찰 드론,
제어링크가 복원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EWS 시스템이 중단된 후 강과 동쪽 둑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즉각적인 혼란과 경종을 울렸다. 러시아 사단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장갑차 및 보병, 점령 위치, 러시아군이 보유하고 있던 것, 전날 저녁 3개의 수비 위치가 포착되었습니다. 참호에 흩어진 러시아 사상자, 그리고 교차점 없음, 다리 없음, 폰툰 없음, 보트 없음, 8대의 장갑차가 어떻게 힘을 냈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120명의 군인, 강이 동쪽 둑에 나타났다. 러시아 지휘관들이 고려했던 것, 통과할 수 없는 장벽이 가로챘습니다. 러시아 통신 캡처, 당황한 교류, 부서 직원 간 상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의 지휘관에게 말하는 한 장교, 우크라이나 정보 분석가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만족스러운 발견, 그들은 유령처럼 나타났다. 다리도 없고 배도 없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건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단장의 반응, 일련의 욕설이었다. 즉각적인 반격 명령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군에 대항하여 발사될 것입니다. 이제 준비된 방어 위치에는 갑옷이 있습니다. 지원 및 강화, 재공급 경로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작은 보트로 유지한 것, 피해평가 폭행으로 인한 러시아 손실, 50명의 군인이 부상당하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2대의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수비 포지션 3개 패배, 그들의 모든 요새와 함께 장비 및 소모품, 구축하는데 몇 주가 걸린 위치, 그리고 그 러시아군은 탈환해야 할 것입니다. 경합된 공격을 통해 지금은 고착된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항하여 예상 자재 손실은 3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입니다. 요새 장비에서 차량 및 소모품, 개인 손실, 일칠, 인적 자본으로 500만에서 500만 달러, 크로스 및 공격 중 우크라이나 손실, 3명의 군인이 8명의 부상자를 죽였습니다. 공격 단계에서 모두 건널목 자체에서 없음, 창고의 온전한 다리, 다음 작업을 위한 준비, 고스트 크로싱의 전략적 의미, 능력을 입증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 양측이 강방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강공격, 1000km 전선을 가로질러 러시아 수비 기획자들의 능력, 우크라이나가 소유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확립된 군사적 지혜, 현대 강 건널목에 대해 제한, 전통적인 이해는 불가능했다. 그 폰툰 다리는 크다. 감지하기 쉬운 빌드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현대의 감시로부터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러시아 방어 계획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전쟁 초반부터 강 뒤에 자리를 잡은 러시아 지휘관, 자연 장벽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간주. 그것은 통과만 할 수 있었다. 주요 엔지니어링 작업, 지속 시간 및 눈에 보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러시아 정찰이 탐지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차량이 물에 닿기 훨씬 전에 강은 방어를 위한 힘 승수였습니다. 러시아 지휘관 허용, 수로 뒤에서 최전방 위치를 얇게 하다, 유닛을 다른 섹터로 재배치, 그리고 방어 자세를 유지합니다. 적은 병력으로 건조한 전선을 따라 필요한 것보다 우크라이나 유령 횡단, 이러한 가정을 완전히 무효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47분 안에 건널목을 건설할 수 있다면 기갑군 수송, 동트기 전에 다리를 해체하고 모두 전자전쟁과 연기덮개 아래, 그것은 러시아의 감시를 물리칩니다. 전면의 모든 강은 잠재적 교차점입니다. 장벽이 아닙니다. 강 뒤의 모든 러시아 위치는 방어되어야 합니다. 마치 우크라이나 갑옷이 동쪽 둑에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강은 러시아 방위에 제공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링 혁신으로 지워졌습니다. 모듈식 폰툰 시스템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군용 트럭으로 운송 가능, 그리고 모든 교차점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전면의 모든 강을 따라 공사 시간 47분, 그리고 35분 분해 시간, 다리가 존재한다는 의미, 필요한 절대 최소 기간 동안 러시아 정보기관이 발사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교차점을 감지하는 사이클, 파업을 승인하는 평가, 그리고 다리가 사라지기 전에 탄약을 전달합니다. 러시아 정찰이라도 어떻게든 이유를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연기 커버리지와 다리를 감지했습니다. 탐지에서 포병 임팩트까지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경우 15분에서 30분,
다리의 존재와 거의 겹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웍제의 조합, 연막 급속 공사, 그리고 즉시 분해, 교차 기능 생성, 그것은 효과적이다. 러시아 감시에 보이지 않음, 그리고 타겟팅 아키텍처, 탐지에 의존하는 러시아 방어, 그리고 강 건널목 파괴, 표준 카운터 교차 원칙, 모든 러시아 장교가 훈련을 받은 것, 그들이 볼 수 없는 다리에 대항하여 기능할 수 없다. 전자적으로 감지할 수 없음. 그리고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응답 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함축적 의미, 러시아 방어 계획을 통한 캐스케이드, 전면 전체에 걸쳐 모든 강 부문은 이제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는 이미 사람 밑에 있는 강 뒤에 위치한 보호구역, 모바일 대응 세력으로 이제 강 자체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교차로에 응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점에서든 올 수 있습니다. 수로의 긴 킬로미터, 그 강은 러시아의 방어 계획자들을 주었다. 적은 병력으로 더 많은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수비대 강선으로 전면의 다른 섹션만큼 무겁다. 러시아의 대응 조치는 제한적입니다. 강둑에 대한 감시 강화, 더 많은 드론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관찰 게시물, 그리고 모니터링에 전념하는 더 많은 인력, 이미 부족한 리소스, 모든 잠재적 교차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수백 킬로미터의 강을 따라 정면을 가로지르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포격, 사전 등록, 잠재적 교차 사이트에서 응답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차하는 경우에만 화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때에 감지됩니다. 유령 건널목은 그렇지 않을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돌격대 자체, 장갑차 8대와 보병 120대, 러시아 방어선 3km 점령, 교차를 결합한 작업에서 돌격 서프라이즈 결과를 얻기 위해 일반적으로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준비되고 경고된 방어에 대한 공격, 방어하는 러시아 소대, 강이 건넌 줄 몰랐어. 우크라이나 탱크가 될 때까지 그들의 위치 앞에 나타났다. 경고 부족 교량 건설에 대한 보고 없음, 업스트림 관찰 게시물에서 알림 없음, 차량의 드론 영상 없음, 서쪽 2개 덩어리, 수비수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뜻이었다. 지원군을 요청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어 계획을 활성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 폭행으로 인한 러시아 손실, 35명 또는 50명의 군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는 2대의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수비 포지션, 3개 패배, 모든 요새 장비와 함께 탄약 가게, 잔 및 통신 인프라, 구축하는 데 몇 주가 걸린 위치, 상당한 엔지니어링 비용으로 노동 및 재료, 그리고 그 러시아군은 이제 탈환해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한 경합된 공격을 통해 이미 시작한 사람, 캡처된 위치 강화, 동일한 엔지니어링 기술로 다리를 건설한 사람, 예상총 러시아 자재 손실 3, 요새 장비로 500만 달러, 차량 및 소모품, 175명의 명예를 나타내는 인명 손실, 교육 장비 500만 달러, 그리고 인적 자본, 전체 작업 중 우크라이나 손실, 교차 및 폭행 결합, 3명의 군인이 8명의 부상자를 죽였습니다. 모든 사상자는 공격 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동쪽 2개에서 교량 공사 중 사상자 0명, 건널목 자체 또는 교량 분해, 다리를 건설하고 해체한 기술자들, 결코 발사되지 않았다, 감지되지 않았다. 그리고 다리 자체가 손상되지 않은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다. 손상되지 않은 분해, 트럭의 적재, 그리고 후방 지역 저장 시설로 운반, 다음 임무를 기다리는 곳, 폰톤 섹션, 강을 가로질러 42톤의 탱크를 운반했습니다. 3월의 밤, 어둠 속에서 창고에 앉아 있다. 우크라이나 선 뒤 어딘가 트럭에 실을 준비가 된 팔레트에 쌓여, 그리고 다음 강으로 운전, 다음 교차점, 다음 작업, 러시아 방어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2월부터 러시아는 약 149, 0명의 군인을 잃었습니다. 11,600대 이상의 탱크 사망 및 부상, 거의 24,000대의 장갑차.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갑옷이 잘못된 쪽에 나타납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이 믿었던 강들, 통과할 수 없는 장벽이 있었고 다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트 없음, 물살에 떠다니는 폰툰 없음, 은행에 타이어 자국 없음, 유령 다리로 배달된 유령 탱크, 3시간 동안 존재했던 3월 밤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서 그리고 포획된 위치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죽은 군인과 무서운 질문, 강 뒤에 있는 모든 러시아 사령관, 이제 매일 밤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들은 언제 다시 올까? 강이 어느 부분을 가로지르는 지점, 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령 횡단이 증명했듯이 그는 모를 것입니다.